오늘은 일단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됐는데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네. 네, 오늘 금감원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조사 대상 세운 거 이번이 처음인 거, 특사경 출범이라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16시간에 가까운 조사 기간, 조사 시간도 이례적이고 또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 1시 40분에 금감원을 나서는 김범수 전 의장의 모습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예, 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려서 경쟁자가 인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시했는지 또는 보고했는지가 핵심인데 일단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성실히 임했다 정도로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앞서 카카오의 2인자에 해당하는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이미 지난주에 구속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지난 8월에 김범수 전 의장 자택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사들이자 이런 논의가 담긴 통화, 문자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탔는데 일단 카카오 측의 변호인단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과 이 관련해서 김범수 전 의장이 알았느냐 혹은 네. 관여했느냐, 관여했으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하이브의 인수 시도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 지분 25%를 확보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종가가 98,500원이었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2,400억 원을 카카오 측에서 투입을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서 2,400억 원을 투입해서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띄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감독 당국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 결과로 확보된 자료가 있다고 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배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발표 당시에 서울남부지법이 명시를 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김범수 전 의장까지 기소가 될지 김 전 의장이 직접적 지시를 했는지 또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고 시세 조종을 상식적으로 독단적으로 배재현 대표가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관측이 또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에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 전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시세 조정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면 네. 이제 카카오가 일단 SM엔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뭐 무효가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시세 조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SM 인수를 했다면 시세 조종 혐의가 밝혀지면 그 인수도 무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증권가에 많이 떠돌았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법조계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은 인수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이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무효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시세 조종에서 SM 인수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조정 말고도 뭐 인수에 관련된 변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촘촘하게 다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는 이 점 때문에 인수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 되겠고요. 다만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측이 방해를 해서 공개 매수를 일단 하이브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인위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해서 물어내라 이렇게 손해배상을 제기를 할 수 있고 네. 승소할 가능성도 이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심은정님이 지금 카카오 주가 폭락했던데 T규모님들은 피해 없으시길 하고 봤는데 네. 저희 제작진에서도 지금 분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서 은행 지분 대량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카카오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데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사회적 신용 요건이 있는데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결국에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심사를 진행해서 인가 유지 여부를 또 판정을 하게 되는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범수 전 의장 개인까지만 처벌을 받으면 이 개인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한다는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2019년에 나온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까지도 처벌을 받을 건지 아니면 김범수 전 의장이라든지 개인선까지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대주주 자격 이 여부가 또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건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카카오는 창업자 조사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4만 원 선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주식들이 이제 뭐 국민주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나 뭐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액주주, 소위 개미들의 그러면. 지대한 관심을 모으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이것이 지금 터지는 것으로 얻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장미한다는 미미님도 국민 주식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은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냐. 안 그래도 돈 벌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지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잠깐 가면 국민의힘이 이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인요한 위원장 발언을 못 전해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합 추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네. 다 바뀌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어록도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뭐 바꿔, 다 바꿔. 어쨌든 네.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늘 출근길에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 바뀌어야 한다 하는 취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강조를 했는데요. 자신을 도구라고 지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나가는 도구다. 라고 설명을 했고 요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 재차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인선하겠다라고 설명을 일단 했고 비윤계와 통합이 가능한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 일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쇄신과 함께 좀 열어놨네요. 네, 통합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희생도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것이 통합이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혁신이가 혁신을 하려면 네. 권한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뭐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혁신이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혁신위원장 임명을 마친 김기현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혁신이 구성이라든지 활동 범위, 또 활동 기한, 안건 이런 것들은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실려 있다. 이렇게들 관측을 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 본인도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당에서 부여해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혁신위가 어느 정도로 권한을 행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 또 거기까지는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일단 답을 했고 사실 이제 정당에서 혁신위가 직접적으로 공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예전에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혁신위가 이제 공천 방향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네. 예, 아직 비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국민의힘에서 정말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여권 내에서는 이 김한길 위원장이 이용환 위원장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인연이 많은 관심을 모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도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속해 있는 이 유튜브에서 이뇨한 위원장하고 김 위원장이 또 대담을 하는 그런 그렇죠. 인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 추천설이 떠돌았는데 일단 김한길 위원장은 혁신이 인선에 참여했다거나 신당을 창당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 신당 창당의 경우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잘라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한길 위원장하고 이뇨한 위원장이 평소에 전화를 매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친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한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끊이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혁신위원 누가 될지가 네.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바구니에 누가 오는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익명으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인재 영입 컨셉트는 전문성, 청년, 호남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다 해당하는 인사 중에 한 명으로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단체의 박은식 공동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라고 하는 전문가 출신이고 또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대선 때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던 것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호남이면서 운동권 출신이면서 민주당의 비판적인 몇몇 인사들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1980년대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던 함은경 씨 그리고 범민련 남측 사무총장을 맡았던 민경우 씨, 네. 또 참여연대를 탈퇴했던 김경률 회계사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또 별개로 호남이나 86세대 출신은 아닌데 영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가 홍정욱 전 국회의원입니다. 사업가 출신이고 전문가 이미지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제안을 했고 홍 전 의원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일단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내과 의사시죠. 박은식 공동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혁신위원장 후보군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상당히 반대가 좀 심했다는 후문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 위원장은 안 됐지만 위원은 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야정 3자 회담 갖자고 했어요. 사실 네. 그 전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러브콜 우리 여야 대표가 만나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넣어서 3명이서 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성사가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대치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누차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좀 희망을 해왔고 네. 그런 바람을 피력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일단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자. 이것으로 가름하자라고 했고 여기에 다시 이제 그러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명 만나자 민주당이 되받아서 제안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진정성을 갖고 제안을 한 건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뭐 실망감 내지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기현 대표만 만나가지고 효력이 있겠느냐 이 의견이 현재 부딪히고 있어서 양쪽 중에 어디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건지 혹은 뭐 양보를 할 건지 이게 일단은 변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제안들이 없다면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갈 그럴 공산도 상당히 큽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당무 복귀하면서 체포동의안의 가결표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음 주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누가 될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친명 비명 갈등은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는 상황이에요.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 징계에 대해서 왈가하지 말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비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잠복되어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선언이 제스처에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당장에 현재 이제 비어 있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새로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비명계였던 송갑석 의원의 몫이었다가 이제 공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인사로 채우게 될지 아니면 조금 뭐 탕평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비명계에게도 열어둘지 이것이 당장에 닥쳐온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보도 따르면 비주류 통합형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친명계가 아니라 어쨌든 좀 다른 쪽에서 보고 그렇죠. 있다는 걸로 읽히네요. 네,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이 그렇게 되면 유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어떤 네. 이게 메시지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이제 발표가 났는데 뉴스 전문 채널이죠. YTN의 민간 매각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이 됐어요. 네,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유진그룹 말고도 한세실업, 글로벌 피스재단 등이 참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언론사를 포함한 일부 중견기업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결국에 유진그룹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유진그룹은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그리고 레미콘 1위 업체인 유진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 과거에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한 이력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 및 공익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이런 분야를 놓고 적격성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 대로 관련 분야 전문회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네. 고한석 전국 그 YTN 지부장이 나오셨는데 좀 민영화는 피하고 싶다 이런 속내를 밝히셨어요. 네. 지난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YTN의 경영에 큰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기업 지분이 그때 들어옴으로써 준공영 내지는 공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의 구조를 갖게 됐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해직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결국에 YTN 구성원들 스스로 회사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영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을 전국 언론 노조 YTN 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소액주주 운동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1.5%면 상법상의 소액주주 권한이 최대한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1.5% 지분 확보를 목표로 노조에서 시민 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직 사태까지 겪으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